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흑역사이자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 그야말로 한 시대의 상징이었던 플랫폼, 싸이월드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싸이월드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부활한다, 곧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고, 실제로 중간에 운영사까지 바뀌며 여러 차례 복구 시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싸이월드가 맞이한 현실은 부활이 아닌 사실상 완전 종료에 가깝습니다. 최근에는 싸이월드 부활을 맡았던 전 운영사 싸이월드 Z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체불로 인해 약 7,285만원의 대지급금 반환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경영난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해준 뒤 이제는 돌려줘야지 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이미 운영에서 손을 뗀 전 운영사와 현 운영사 모두 서비스 정상화에 실패하면서 싸이월드는 8월 이후 사실상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서비스 재개 없이 11월 24일이 지나게 되면 정부가 폐업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싸이월드가 어떻게 전성기를 지나 몰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부활 시도까지 실패한 이유를 구체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월드는 2000년대 초반 한국 SNS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엔 SNS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미니홈피, 일촌, 배경음악, 도토리 아이템까지 당시 싸이월드는 한때 하루 방문자 700만 명, 가입자 수 2천만 명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싸이월드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와서 보면 전성기 속에서도 이미 무너질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이용 방식이 바뀌고 있었고, 글로벌 SNS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서비스 경쟁 기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후 등장한 SNS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신흥 플랫폼들은 모바일 환경에서 최적화된 서비스와 끊임없는 UX 개선, 알고리즘 기반의 기능들을 만들어내며 시장을 압도하기 시작했죠. 반면 싸이월드는 PC 기반 미니홈피라는 정해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은 이미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했지만 싸이월드는 시대 변화를 따라잡기보다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이때부터 싸이월드는 과거의 추억은 남아있지만 미래의 시장성은 사라진 플랫폼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싸이월드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닌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후에도 여러 번 부활을 시도했습니다. 2010년에는 사실상 종료 위기라는 보도가 나왔고, 2021년에는 싸이월드 Z라는 새로운 운영사가 복구를 맡아 다시 서비스를 열겠다고 선언했어요. 싸이월드 Z는 사진, 다이어리 등 과거 데이터를 복구하고 새로운 모바일 앱도 개발하며 의미 있는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예전 싸이월드에 대한 추억이 있던 사용자들은 SNS를 통해 과거 사진을 올리며 싸이월드의 부활의 메시지를 반복하는 동안 내부의 상황은 점점 곪아가며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결국엔 돈이 문제였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자금난이 심해졌고, 결국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체불된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에 싸이월드 Z를 상대로 대지급금 반환을 청구한 이 사건이 이 플랫폼의 운영 안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운영 주체의 지속적인 변경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싸이월드를 운영하던 싸이월드 Z는 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권을 싸이컴즈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싸이컴즈의 최대 주주 소니드 역시 최근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운영사가 바뀌었지만 바뀐 회사마저 플랫폼을 끝까지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이런 불안정성은 사용자뿐 아니라 내부 직원, 개발사, 광고주, 제휴사 모두에게 싸이월드는 언제든지 문 닫을 수 있겠구나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던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싸이월드가 직면한 문제는 자금 운영난뿐이 아니었는데요. 법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노선이 찾아왔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정상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폐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싸이컴즈가 사업권을 넘겨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면 2025년 11월 24일이 바로 그 마감 기한입니다. 이 날짜까지 싸이월드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폐업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2025년 8월 중순에 홈페이지 운영을 종료한 싸이월드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 마감 기간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즉, 싸이월드는 이제 법적 운영상으로도
종료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싸이월드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술과 운영, 비즈니스 모델 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맞춘 기술 혁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운영사는 불안정했으며 도토리 기반의 전통적 수익 모델은 시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복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론칭이 미뤄지면서 사용자들은 점점 서비스를 믿지 않게 됐고 결국 사용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서비스화시키지 못했어요. 정말 내 추억이 복구되는 건가? 곧 복구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용자의 기대감을 실망으로 돌려주며 플랫폼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억은 남아있었지만 플랫폼은 그 추억을 지켜줄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싸이월드의 몰락은 단순히 오래된 플랫폼 하나가 문 닫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국 플랫폼 산업 전체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플랫폼은 감성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 안정적인 운영, 명확한 수익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신뢰로 유지됩니다. 싸이월드는 이 네 가지를 모두 잃었고 결국 시장에서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싸이월드는 한국 인터넷 역사에서 단순한 SNS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고 세대를 대표하는 감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추억만으로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사례로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도토리, BGM, 미니룸, 방명록. 우리가 그 안에 남긴 흔적들은 분명 아름다운 기억이지만 IT 서비스는 기억이 아닌 기술과 신뢰로 유지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례였습니다. 결국 싸이월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드 엔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이제는 부활이 아니라 정말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싸이월드의 추억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다원이었습니다.